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 여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죠? 혼자 공부하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이 속도를 1.3배속으로 빠르게 속도로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보면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한번 머리에 남도록 하면 돼요. 자, 국회행정법 제2권 375페이지 처분에 이제 취소소송의 대상이 처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예요. 네 번째 이제 확인 및 공증행위. 확인 및 공증행위. 그래서 처분에 대한 확인은 준법률 행위죠. 준법률 행정에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었죠, 그죠?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처분이라고 그랬죠. 처분이라는 개념이 행정행위보다는 좀 크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확인 행위 중에 이제 어떤 것이 처분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일단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죠. 만약 거기에 들어간다면. 자, 그래서 1번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자의 뭐예요?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기소결정.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기소결정. 국가기소결정.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돼 있죠, 그죠? 특별법이 제정돼 있어서 이완용 후손들이잖아요. 이완용 후손들이 재산을 일본한테서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국가로 귀속시키는 법이 제정돼서 이걸 국가 귀속에 관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보면 친일 재산은 그 취득, 증여 및 원인 행위 시, 친일 재산의 취득, 증여 및 증여 등 원인 행위 시에 국가로 소유로 한다.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밑에 이제 내가 적어놓은 거 뭐냐, 친일 재산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뭐예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이 재산조사위원회에 국가 귀속 결정이 있어야만이 국가로 귀속되는 건 아니고, 아니고 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 취득, 증여 등의 원인 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 소유로 되는 거예요. 특별법에 따라 당연히 국가 소유로 되는 거고, 다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 귀속 결정은 확인에 불과해요. 확인. 따라서 이 확인 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인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그 특별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 국가 귀속이 되는데 이걸 확인해 주는 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 틀리기 굉장히 쉬워요.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그러니까 도로구역 변경 결정. 이제 도로구역이 변경된다거나 이러면 이걸 갖다 고시를 하게 돼요. 고시. 그래서 이 고시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보면 이제 적혀 있는 대로 이 고시하면은 이 도면을 갖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확인행위로서 처분에 해당되는 거죠. 처분에 해당되는 거고,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는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고시 자체가 사전 통지나 의견 청주, 행정절차법에 사전 통지나
통지나 뭐가 있어요? 의견 제출이죠. 의견 청취. 의견 청취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고시가 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는 이 고시되면 도면에 일반인이 다 열람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체어분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 요 시험에 잘 나는데 잘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2000 몇 년도 2003년도 판례했었나요? 이게 연도가 2003년도 맞아. 2003년도. 이건 뭐 시험에 2010년도, 11년도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은 안 날 거예요 아마. 근데 2021년에 났네? 올해 이게 나왔었어요? 이제 나 너무 자주 나길래 이거 안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이것은 종전에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처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설명적으로 써놓은 걸 보면 지목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에 표시하는 지목이라는 건 처음 이런 말을 들을 때 지목이라는 말을 이게 지목한다, 누구를 지목한다, 그런 그 지목은 손가락과 눈으로 가리킨다가 지목이고, 그건 아니야. 땅짓자 지목. 목적할 때 목적인데, 그래서 지목은 맞아요. 이렇게. 자, 지목. 이거는 눈목자인데, 이거 눈목자면 이 목자가 아니에요. 이 목자가 아닌데, 한번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니. 눈목자를 어떻게 쓰지? 예? 지목한다는 누굴 지목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지목이라는 건, 이게 뭐예요? 땅짓자, 이제 토지대장에, 토지등기부에 땅짓자, 땅의 목적을 말해요. 땅의 목적. 땅의 목적이 뭐로 돼 있냐? 전은 논이에요. 전. 답. 전은 밭이야, 밭. 답은 논이고. 답은 논이고. 다 한문다. 논답자요. 그 다음에 과수원. 관수원이 아니지. 과수원, 목장용지. 목장용지. 이런 걸 갖다가 토지 대장에 표시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토지 등기부에 표시되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것이 이런 지목 변경 신청 발행일을 처분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2003년도에 판례가 변경돼서 무슨 얘기냐? 이 지목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공법상 규제,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방세의 과세 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질보상 가액의 신청 등 토지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적공부소관청의 이 지목인 전, 답, 과수원 이걸 갖다가 변경하는 행위는 처분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처분으로 본다. 이것만 많이 났는데 2021년에 올해 시험에 나와서 나 깜짝 놀랐네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었죠. 토지 대장 등재. 이건 등재는 등재는 저기라고 했죠. 등재. 지난번에 했는데 지난번에 한 걸 다시 반복할까요? 토지 대장 등재. 토지 대장만 있는 게 아니라 등재는 내가 이렇게 쓴다 그랬죠. 오를 등자를 쓴다 그랬죠. 오를 등. 올려서 기재한다. 올려서 기재한다는 말이에요. 올려서 기재하는 거기 때문에, 올려서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항이라 그냥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안해요.
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토지대장 등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특히 등재라는 말이 써있을 때 처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천대장, 하천대장, 어업권부 등록,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재,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재. 이거 말 올려서 기재한다. 기재. 따라서 요거는 난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거라 그러면 말 자체가. 그다음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이런 건 단순한 이제 우리 이제 행정적인 편의를 도와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밑에 나와 있듯이 뭐요? 지난 시간에 걸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토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토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이 토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 그 내용을 기재하는 거, 삭제하는 행위 이런 거 갖다가 다 뭐라고? 이건 처분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처분에 해당된다.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 거기 토지 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지 등과 같이 토지 소유권 행사의 전제 요건으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 편의와 소유자 명의 변경 이거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이 이거는 행정 신청 내가 잘못 적어놨어요. 지난 시간에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도 토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도 처분이 아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험에 많이 난다고 그랬죠. 많이 났다고 그랬죠. 그 말이에요. 여기 봐. 금방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지난 시간 한참 뒤에 있어요. 몇 페이지 나오냐면 내 페이지를 따져줄게요. 토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행위. 이게 올해도 시험에 났었네 이게. 토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행위. 이것도 단순한 등재 사항에 관련되는 것이다. 당연히 행정 편의상 목적으로 것이다. 뒤에 보면 뒤에 몇 페이지 나오나 볼게요. 쭉 그 앞에서 한 게 있었죠, 그죠? 몇 페이지인가 앞에서 한번 했는데도 그러네. 어디서 찾는데 한참 찾아와야 돼. 아이고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364페이지, 페이지 364페이지 보면 이때 했죠, 그죠? 토지대장 직권 말소.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이에요. 이거는 그때 비교해서 우리가 그 처분인가 처분이 아닌가를 비교했었죠. 그러니까 토지대장 등재는 우리가 처분이 아니다. 그다음에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이 변경 신청 거부 이것도 아니다. 그런데 토지대장과 관련해서 처분이 되는 것은 주로 메인 주요 사항이요. 그냥 건축물 대장 작성, 건축 처분이 아닌 것, 그다음에 처분인 것. 이거 비교해서 이렇게 해봐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금 약간 헷갈리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뭐야? 대장의 작성 신청 거부.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거부. 이건 건축물 대장의 등재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 뭐예요? 작성. 그 자체의 작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바로 지방세 과세대상 손실보상의 가액 산정 363페이지 4페이지.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뭐라고? 거부. 이거는 처분이라는 거예요. 처분. 용도 변경이라는 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는 그냥 단순한 편의사. 이게 시험에 올해도 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직권 말소 행위. 지금 36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말소 행위. 이것도 처분이다. 이거 같이 세트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직권 말소 행위. 토지대장 직권 말소 행위. 이것도 처분이다. 그 다음에 토지의 대유자를 대위하여 토지 면적 등록 정정 신청. 토지 면적 등록 신청. 토지 면적 등록 신청 뭐라는 거예요? 정정 신청. 등록 정정 신청. 정정 신청 반려행위. 이것도 뭐라고? 이것도 처분이다. 그러나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은 다음 수지 행상상 평일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처분이 아니다. 2021년인 올해에도 시험에 얼마나 틀리기가 쉬워요. 틀리기가 쉬우니까 이건 뭐 필히 알아둬야 되는 사항이죠. 그죠? 필히 알아둬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삭제행위. 무허가 관리대장 삭제행위. 토지대장 등재, 건축물대장 등재, 하천대장 어권 등록.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무허가 뭐예요?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뭐라고? 삭제행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삭제행위도 뭐라고? 처분이 아니다. 토지대장 등재, 건축물 대장 등재, 하천대장 등재, 어권부 등록,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재, 인감 증명 발급 이런 건 처분이 아니고 특히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행위. 요거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삭제 행위. 요거는 처분이 아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의 작성 신청 거부,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거부, 건축물 대장 직권 말소 행위, 토지 대장의 직권 말소 행위, 토지 면적 등록 정정 신청 반려 행위. 이것은 처분에 해당된다. 이걸 비교해서 알아둬야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시험에 틀릴만한 거, 특히 국가직에 틀릴만한 거 많네요. 국가직 문제 여러분 보면 아주 까다로워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만 이렇게 뽑아서 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 강의를 한다는 의미는 머리에 어느 정도 기억을 어떻게 기억을 도와주나 그 부분에 아마 초점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시간이 자꾸만 지체돼서 나가고 있긴 한데, 자, 그 다음에 6번에 국세 환급금 및 국세 가산금 결정. 국세 환급금 및 국세 가산금 결정, 환급 거부 결정. 요것도 참 어렵네요. 보면 국세 뭐라고? 국세 환급금. 그 다음에 국세 가산금. 그 다음에 또는
환급 거부 결정. 환급 거부 결정.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면 국세 환급금 및 국세 가산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 의무자의 환급 청구권이 확정된 국세 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환급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내부 사무처리 절차다. 내부 사무처리 절차. 사무처리 절차고. 그 다음에 그 규정에 의한 국세 환급금을 결정해라 비로소 환급 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 환급금 결정이 이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시청의 환급 거부 결정 등은 납세 의무자가 환급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아니다. 환급세액의 경우에 각 개별 세법에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그러니까 국세 환급급, 국세 가산금이라는 건 개별 법률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꾸 날리려고 그러지?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제 개별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 금액이 확정돼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국세 환급금이나 국세 가산금, 환급 거부 결정을 하는 건 내부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하다. 상당히 틀리기 쉽죠, 그죠? 그래서 따라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 이런 건 여러분이 시험 문장에 보기 전에 꼭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행위.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7번.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행위. 이것도 보면 그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 존재하는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 회의적 행정임 상표권 등록 행위는 그러나 특허청장이 일단 등록 신청을 수리하여 상인표 사용권 설정 등록을 완료하여 버린 경우에는 완료버린 것은 설사 등록 상표를 사용할지가 등록 권리자가 특허 등록령에 위반하여 단독으로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신청하는 등 등록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어 등록 신청에 불수리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사용권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상표 사용권 등록 말소 등록 청구를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특허청장을 상대로 그 등록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이 얘기는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에 만약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걸 갖다가 등록 신청이 불수리 된다고 해도 이걸 갖다 뭐라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라는 거야. 민사소송으로 만약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가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자가 있을 경우 등록 신청 절차 하자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그래서 국세 환급금은 개별 법률에 따라 금액이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환급금 국세 가산금 결정은 내부 절차에 불과하고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는 왜? 이거는 이 분쟁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권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그죠? 이런 내용 지금 올해도 문제가 2021년에 터져 나온 건 결국 지금 아까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이건 단순한 행정 평의를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에서 터져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에서 여기서 터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데서 이제 이 어렵고 깨까다로운 데서 이제 이 문제가 터져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통지 행위에 대한 논,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이게 이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그 중에 그 행정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얻은 거니가 그 말이죠, 그죠? 5번 통지 행위. 자, 통지 행위. 통지 행위 뭐 그동안 많이 났던 게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인데 이걸 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는 일단 대집행, 거기 첫 번째 대집행 영장 계고. 이거 뭐 너무나 쉬운 거지. 대집행 계고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이건 당연히 이거 뭐 처분이죠.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통쟁이로서 처분이죠. 1년에 동일한 목적. 대집행위 계고는 준법률 행정행위로서 처분이 해당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이제 좀 깨까다로운데, 여러분이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경 통지. 과세관청의 뭐라고? 소득 처분에 따른 뭐라고? 소득 금액 변동 통지. 요 내용은 그 밑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볼게요. 어떻게 보면 법인에는 뭐예요? 법인에는 뭐 하는 게 법인이 있어요? 돈 버는 게 비영리법인 말고 영리법인은 돈 버는 게 법인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돈 벌으면 뭐를 내야 돼? 법인세를 내야 돼. 개인은 소득세를 내야 되고. 자, 그런데 그거와 관련된 그 판례가 어디 있느냐면 너무 이거 늦은가? 380페이지 있어요. 380페이지. 관련 통지가 380페이지가 있어요. 380페이지 있는데 380페이지 보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해와 기타 소득의 법인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로부터 12월 이내에 기획재정 불행이 정하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 A는 누구예요? 세무서. 하나는 기업. 갑은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면 기업에서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매겨야 될 거 아니야. 법인세면 기업은 주식회사면 누가 있어요? 주식회사면 주주가 있고 주주와 임원이 있죠. 임원이 돈을 낸 사람들을 임원. 여러분 주식 투자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 주주예요. 주주. 그 다음에 그 임원, 돈을 낸 사람이 임원이에요. 기업.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법인에서 매출을 신고를 하면 여기서 법인에서 뭐예요? 소득이 얼마, 세금 낼 소득이 얼마인가?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기업에다 해요.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가지고 법인세를 매기는 거예요. 법인세를 매기는 거예요. 따라서 법에 의하면 그 소득세법 시행령 192조 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결정 15일 이내에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갖다가 법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법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이 법인세를 내는 누구예요? 법인세를 내는 갑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한다는 것은 법인세를 산정하는 금액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원천 납세 의무를 갑이라는 기업이 지는 거죠. 여기에 소속한 을이라는 주주나 임원이
지는 건 아니에요. 주주가 이 법인세를 내는 주체는. 따라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세무서에서 해줬을 때 갑은 이 소득 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서 금액이 작다 안 작다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주주와 임원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업에서 직접 법인세를 내는 것이 주주 개인은 소득 금액 변동 통지의 당사자는 아니다. 법인이다, 법인. 따라서 법인은 과세관청의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 금액 변동 통지 이걸로 이제 법인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걸 통지하는 것은 이건 처분이다. 그러나 주주나 임원에 대한 과세관청의 그러니까 주주와 임원은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 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 기억이 없다. 이 사람 원고적 기억이 없다. 따라서 지금 380페이지 보면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원천 납세 의무자는 주주나 임원의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율적 변동을 갖고 오는 건 아니다. 갑이다, 갑.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한테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비록 주주한테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갑은 이게 변동 통지를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법인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인데 주주에 대한 소득 변동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혼자 공부할 때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 훨씬 낫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가는 게 기반 시설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대한 환급 신청에 대해 행정적인 전부 1급 환급 거부를 하는 결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 시설 부담금. 이게 말을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이 말을 뜻을 이해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 기반 시설 부담금이 뭐냐? 이걸 지우고 하자고. 뭐가 기반 시설 부담금일까요? 기반 시설. 추측을 한번 해보자. 뭐가 기반 시설 부담금? 기반 시설 부담금. 아니, 우리가 주택을 지면 갑자기 이거에 물이 안 나오네. 자, 이게 우리가 건축을 한다고 그래. 건축을 하면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을 건축하면.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면 그 건축물과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도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상수도. 물이 있어야 먹고 살죠. 하수도 있어야 될까? 하수도. 그래서 이런 상수도, 하수도가 이게 부담금이죠, 부담금. 상수도, 하수도가 결국 누가 해줘요? 도로, 상수도, 하수도.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시청, 구청에서. 따라서 건축물을 질 땐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요. 왜? 이런 걸 사용하고 하니까. 근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를 자기가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만드는 경우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시청구청에 국가에 냈을 때 이 도로나 상수도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래 기반 부담금 내를 이 공사하는 기업이 건축회사가 시행사가 해서 냈다면 이 돈을 국가가 환급을 해줘요. 왜냐면 국가에서 돈을 낼 건데 자기가 만들어서 돈을 안 내고 자기가 만들어서 국가에 냈으니까 그 돈만큼은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게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라는 시행사가 있어요. 아파트 시행사가 여기 기반 시설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도로하고 상수도를 여기다 기부 체납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일부 많이 간 것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되겠죠.
납부 의무자의 환급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 이런 그러니까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기반 시설금을 냈어. 그런데 이미 기반 시설 부담금을 냈는데 도로나 상수도를 자기가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했어. 그러면 이미 돈을 냈으니까 그 돈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 신청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거, 일부 또는 전부 환급해 주는 거. 이거는 당연히 뭐라 할까? 이건 당연히 처분이다. 당연히 처분이죠. 자,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 대한 분담금 납부 통지도 행정 처분이다. 이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면 옛날 법이에요. 분담금 납부 의무자는 교통안전공단 사업 목적에 필요한 분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 그 분담 납부 의무를 안 냈을 때 뭐요? 분담금 납부 통지. 뭐라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누가?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공단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 대한 통지는 뭐라고? 이거는 처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지 행위로서 처분이 아닌 거. 또 이제 통지 행위로서 처분이 아닌 거. 이거 크게 이렇게 됐지. 자, 좀 지우고서 할게요. 통지행위로서 처분이 아닌 거. 첫 번째,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서 정한 민원 사전 심사 결과 통보. 민원 사전 결과 통보. 통지행위로서 준법률 행위적 통지 행위로서 처분이 아닌 것. 자, 여기도 잘 보시면, 민원 사전 심사 결과 통보. 민원, 사전, 심사, 결과, 통보. 왜 처분이 아니냐? 그거에 사유에 여러분이 중점을 둬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민원 심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다. 민원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던 사전 심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구애되지 않고 민원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민원 사항을 꼭 인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직접 이제 재량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구속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어떤 구속력이 없이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속력이 없고 뭐라고?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원인의 이 권리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고. 그래서 민원 사전 결과 통보는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택지 공급 방법 결정. 택지 공급 방법 결정.
자, 그래서 LH 한국주택 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그 공급을 할 것인가, 수의계획이냐 경쟁입찰이냐, 이것은 뭐라고? 이것은 그 택지 개발촉진법상 사업 시행자의 어떤 자유 재량행위다. 따라서 이것은 처분이 아니다. 재량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다. 재량행위보다 선택사항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를 통보하는 것은 사전 준비 절차다. 거기 보면 구체적인 영향을 피고 한국주택사업협회와 한국중소주택사업협회의 위와 같은 공급 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통보한 것은 분양계약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사실행위. 재량행위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의 잘못 썼어요. 사실행위다. 따라서 이건 처분이 아니다. 택지 공급 방법 결정하는 건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거야. 1차, 우리 대지판기 할 때 1차 계고 이렇게 쓰잖아요. 계고. 넌 이제 저기 건물을 철거하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할 거요 알려주는 거. 그래서 제 1차 계고는 이건 처분이에요. 처분. 그런데 이제 이걸 독촉하기 위해서 2차 또는 제 3차 계고 이거는 갖다 관념의 통지인 처분이 아니다. 이건 관념의 통지, 일종의 독촉에 불과한 거지. 이게 처분이고 이것은 2차, 3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다. 시험에 엄청났던 거예요. 기초적인 문제예요. 기초적인 있는 거. 엄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집행 기한의 연기의 통지다. 너무나 이거 대집행 기한의 연기해주는 연기 통지다. 대집행 기한의 2차, 3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다. 대집행 계고의 연기 통지다. 연기 통지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엄청 났던 건데 잘 딱딱하면 뭐 공부를 안 해봤으면 잘 몰라요. 공무원의 당연퇴직 인사발령, 퇴직 인사발령. 뭐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뭐 어렵지 않아. 첫째,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결격사유,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퇴직돼요. 결격사유라는 것은 범죄를 했다든가 금치산자라든가 한정치사든가 정신박약자라든가 아니면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퇴직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 원래 공무원이 교육감이 선고가 되면요. 당연히 선출이 된 날로 공무원은 사직이 돼요. 이중 겸직이 되기 때문에. 또 당연퇴직 발령은 또 뭐가 있어요? 정년퇴직이 돼서 언제 12월 31일부로 정년퇴직이 돼서 정년퇴직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 이걸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퇴직 인사 발령은.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의 관념의 통지다. 이거는 대집행 기한의 연기인데 이건 관념의 통지다.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 걸 갖다 알려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 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자, 5번에 뭐예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의 통보. 그러니까 연금 대상자로 결정이다, 안 결정이다. 이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 사실을 알려주는 거였는데 이거 뭐 처분이냐,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지. 그 다음에
이 개정돼 갖고 또 플러스 뭐예요? 이 개정법에 따라 퇴직금이 좀 줄어든다. 퇴직금이 지급정지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이제 일부 지급정지다. 이거는 연금법 개정 사실과 그에 따른 부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죠?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념의 통지는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관념의 통지다 이것도. 따라서 뭐라고? 이것도 처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처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2차 개고 처분, 1차 개고 처분 처분인데 2차에 3차 개고 처분, 대집행 개고 처분 처분이 아니고 택지 공급 방법의 결정도 처분이 아니다. 사업 시행자의 사실행이다. 그러니까 민원 사전 심사 결과 통보도 어떤 구속력이나 민원인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처분이 아니다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시험에 자주 나는데 자주 틀려요. 6번도. 요거는 내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안 틀릴 거예요. 국립공원 지정 처분. 국립공원 지정 처분. 국립공원 지정 처분. 국립구정 지정 처분은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거 이제 이 국립공원을 지정하면 경주 같은 경우 경주에 뭐 화랑공원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이제 지정 처분을 하잖아요. 지정 처분을 하면 그 국립공원은 시도자치단체장이 이제 관할구역에서 관리하잖아요. 그게 공원관리청이에요. 공원관리청. 교통부 장관이 공원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면 경주시장. 공원관리청이 경주시장이요. 경주시장이 이제 지정처분한 거를 갖다가 표식을 세워요. 공원관리청이 뭐 어떤 표식을 가냐. 여기부터는 경계석이 화랑공원입니다. 그래서 경계 측량을 하고 그 공원 지역에 경계 측량을 하고 측량한 대로 공원 지역을 표지의 설치인데 그러면 국립공원 지정 처분을 한 국토부 장관이 한 이 처분이고 그걸 관리하는 경주시장 공원관리청의 경주시장이 경계 측량을 해서 표지를 설치하는 거 이거는 사실행이다. 사실행이라 이거는 뭐라고?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왜? 처분은 뭐라고? 고통부 단계의 국립공원 처분이다. 화랑공원 공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면적을 해놓으면 국립공원 관리청인 경주시장이 측량을 해갖고 여기는 공원 관리 여기부터 공원 관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표시해놓는 거 이건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잊어먹는데 이거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면 참 어렵다 말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시험에 잘 나요 이게. 2017년, 2014년 내년에 또 시험에 날지 몰라요 이것도.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판례 하나 보면 그 다음에 자 요것도 그 판례의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뜯어서 읽어보세요. 자 주택 건설 사업이 있어요. 주택 건설 사업이 있어요. 주택 건설 사업은 누가 하시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시행자인 갑에게 주택 건설 건설 사업 계획을 갖다가 승인을 해줘요. 승인. 갑에게. 그럼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 이거는 세종시장, 세종특별시장, 시장 이렇게 돼.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해줘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인 갑이
갑이 이 을에게 사업권을 계룡건설이다. 이게 계룡건설이라 그러면 계룡건설이 그 사업권을 을에게 양도했어요. 양도해서 이제 을이 계룡건설에서 뭐 이제 다른 포스코에서 뭐 이제 사업을 갖다 이 주택건설 사업을 양도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으면 을한테 양도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변경 승인을 받기 전 주택건설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 계룡건설이 사업시행자가 양도를 해서 주택건설 사업 포스코가 포항제철이 그 주택건설 한다는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만 보는데 승인 전이면 아직 사업시행자는 갑이잖아요. 갑인데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해요. 이 양수인에 대해요. 이때는 이게 포스코라는 회사가 포항제철이 뭐예요? 매수자니까 양수인이 되죠. 매수자가 양수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팔아먹는 사람을 갖다 양도인, 매도인. 근데 변경 승인이 아직 안 났어. 을로 포스코로 가는 변경 승인이 안 났는데 나기 전에 변경 승인 전에 이게 앞에 아직 안 났어. 안 나기 전에 양수인에 대하여 세종시장이 양수인 포스코에 대하여 뭐를 했다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취소하는 사실을 알려준다. 갑이 사업기행 주택건설 사업 변경 사업 시행자인데 세종시장이 포스코한테 갑에 대한 사업 시행자인 갑에 대한 뭐예요? 주택건설 사업 변경 그걸 갖다가 뭐라고? 승인 취소.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그죠? 사업 시행을 받아서 이걸 양수받아서 이제 건축을 하고 돈 벌려고 했는데 세종시장이 갑에 대한 승인 취소를 했다. 그러면 을은 벙찌는 거잖아요. 을은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인계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장은 이걸 을에게도 승인 취소를 알려줘야 되겠죠. 통지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승인 취소를 양수인, 왜냐면 변경 전이라면 변경 승인 전이라면 양수인은 제3자. 사업의 처분의 상대방은 갑이잖아요. 변경 승인은 여기다 해준 거잖아요. 근데 변경 전환이야. 변경 승인 전이니까 이건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이 주택사업 건설 변경 갑에서 을로 변경 승인 전에 양수인인 을에게 갑에 대한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걸 취소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죠? 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아직 처분이 여기 이제 일로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 이 판례가 굉장히 쉬운데 그걸 몰려하면 정말 어려워. 무슨 말인 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예계열을 하고 있는 건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속도가 좀 너무 늦나 모르겠다. 속도는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틀리기 쉬운 거는 한번 표시를 해놨다가 시험장에 보고 들어갈 때 뭐 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장에 뭐라고? 국가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 갑에 대한 독립유공자 취소 서운 결정. 그러니까 잠깐 강의 중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유곡 쪽 갑에 대한 독립유공자 처분 취소 결정.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판례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를 결정한다고 말해요. 독립유공자.
유공자를 결정해. 유공자 결정. 근데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독립 유공자에게 서운을 줘. 서운. 국가의 명예로운 훈장을 줘요. 훈장을 두는데 A라는 국가보훈처장이 갑이라는 독립 유공자에게 서운을 주는 것은 일신전속적이다. 이 말이야. 일신전속적. 갑에 대한 부분이지. 갑이 가진 후손들이 있어요. 병, 이건 자녀들이야. 병, 부인, 자녀, 뭐 이제 또 손녀, 손자, 가병, 병, 정. 이 일신정속적이라는 건 독립유공자 이 사람만에서 끝나는 거지. 이 서운을 갖다가 취소 결정. 이제 국가보훈처장이 이 독립유공자가 보니까 이 일제 협조하는 일도 했어. 그래서 이제 독립유공자 서운을 갖다 취소해 버렸는데 이 서운을 갖다 취소했다 그러면 이 갑이 취소 소송이 이제 원고가 되는 거지. 이 을이나 병은 제3자요. 일신전속적이라는 건 갑이 독립유공자 자체가 이야기되는 거지. 이 자녀들은 국가보훈 상원법에 의해서 이 자녀나 유족들은 서운 취소를 구할 어떤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서운 대상자 본인이지 유족은 서운 취소를 갖다가 상대방이 되는 건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건 아니다. 서운 취소의 상대방은 유공자지 이 가족들은 아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국가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 서운 취소에 대해서 가족들은 취소 소송을 할 수 없다,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처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한 내용, 그거 어려웠죠? 어려운 내용 그 부분이요. 어려운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응? 아까 9번이 그거 아니에요. 법인. 과세관청이 국세청이죠. 세무서에서 과세관청이 세무서잖아요. 세무서에서 기업, 이게 A요. 행정청이야. 기업, 갑에 대해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소득금액 변동 통지, 금액 변동 통지, 이 통지하는 행위 하게 돼 있어. 법에 하게 돼 있는데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소득세가 법인세예요. 기업에다가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주주나 임원은 이 변동 통지를 기업은 이 변동 통지에서 취소소송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주주나 임원은 직접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주주 임원에 대한 소득금의 변동 통지는 그거는 처분이 아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아까 이미 설명했었죠. 그 말이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한 그 내용을 읽으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시간은 10시래네. 1시간이 또 이제 또 지났네. 수리행위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수리행위하고 너무 늦는 것 같아. 이거 너무 늦어가지고 어떡하지? 자, 어쨌든 뭐 시간은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좀 속도를 더 설명을 좀 빨리 해나가면서 엑기스만 뽑아서 나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 벌써 1시간이 됐네요. 네.